자, 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초원력 1, 2블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가 나온다 하다가 계속 연기되다가 드디어 지금 나왔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2월 17일 오늘 나왔고요.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8호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비규제 지역이라서 대출도 잘 나오고 추첨제 물량도 많은 건 좋은데 분양가에 대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대략적으로 한 1억 정도 올랐고요. 규제 지역에서는 고분양가를 허그해서 관리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막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기가 되더라도 분양가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지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분양가는 상당히 높아졌고요. 오늘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양 일정을 보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오늘 나왔죠. 12월 17일 특별 공급 접수는 12월 27일부터 받습니다. 다음 날인 28일에는 1순위 청약이 있고요. 그리고 1월 5일에는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1블럭, 2블럭 동시에 발표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블럭만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정당 계약은 1월 27일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제한사항을 보면 여기는 어떠한 규제도 없는 비규제 지역이고요. 경기도 광주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100% 우선 공급합니다. 자, 원래는 이 거주기간이 없다가 위장 전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생겼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전매 제한은 6개월에 걸리고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전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거주 의무랑 재당첨 제한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1인 미용 가구도 생애 최초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서도 3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생각보다 이 조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 단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세요. 비규제 지역 물량을 제가 자주 다루지 않아서 이 조정 대상 지역하고 차이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규제 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되셔야 1순위 조건이 되시는데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저 지방으로 가면 6개월 이상 조건 붙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유주택자들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 조건을 서약하신 분들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비규제 지역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해서요. 같은 세대 내에서 청약을 한다고 할 때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4명 다 청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해서 세대당 딱 1명만 청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딱히 보지 않고요.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인 곳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으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7년에 걸리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10년에 걸립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재당첨 제한은 앞으로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근데 비규제 지역일지라도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면 10년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은 없고요. 그리고 입주자 선정 방식을 보면 8호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 선정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7호 25%, 그리고 8호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만 제출하면 됩니다. 힐스테이트 초원력 같은 경우는 가장 대형 평수 빼고는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가 없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은 6개월부터 가능합니다. 자, 계약금 납부하시고 전매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1블럭하고 2블럭 나눠서 분양을 했는데 일단 1블럭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들어오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591세대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2블럭은 506세대가 더 들어와요. 그러면 총 세대수는 1097세대입니다. 입주 시기는 24년 6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애 최초 물량에서 30%는 1인 미용 가구를 위한 물량이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 세대수에서 60% 물량은 가점 상관없는 추첨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에 60% 곱한 개수가 추첨제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 블럭을 보면 자,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 506세대로 들어오고 자, 입주 시기는 동일합니다. 여기는 64 타입, 74 타입, 84, 101로 구성이 되고요. 101 타입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물량은 없지만 일반 공급 세대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추첨제가 60%가 있고요. 자, 생애 최초는 30% 있고 신특에서도 3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1블럭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 분양가를 보게 되면 자, 1블럭 59 타입은 3억 7, 8천에 나왔고 74 타입은 4억 7, 8천, 84 타입은 5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아무리 비싸도 한 5억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무려 10%나 더 비싸게 나왔죠. 그리고 이 분양가뿐만 아니라 여기 발코니 확장비를 보시면 엄청나게 비싸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에서 발코니 확장비를 더하면 대략적으로 5억 후반이 되죠. 이것저것 다 더하면 한 6억 정도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다 합쳐서 한 5억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동안 연기되면서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분양가는 다소 비싸게 나왔지만 어차피 완판은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 블럭을 보면 64 타입은 4억에 나왔고요. 74 타입은 4억 7천, 84 타입은 5억 3, 4천, 그리고 101 타입은 6억 5천에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보면 역시나 비싸게 나왔고요. 가장 비싸게 나온 101 타입은 2,376만원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이것저것 더하면 7억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84 타입하고 101 타입만 자금 계획을 세워보면 6억, 7억으로 잡겠습니다. 일단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6천만원, 7천만원 필요하시고요. 비규제 지역이라서 중도금 대출은 모두 나옵니다. 내가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웬만하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시면 자금 계획은 완료됩니다. 입주 시까지는 계약금만 있으시면 되고요. 입주 시에 필요 자금을 KB 시세를 7억, 8억으로 예상을 한다면 잔금 대출의 최대 70%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소득 조건에 따라서 이것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 있고요. 가장 해피하게 계산을 했을 때 내가 필요한 금액은 1억 1천만원, 1억 4천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금 6천을 냈다고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5천만원만 있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를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고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전세 시세가 4억이라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2억, 101 타입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라서 직접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2년만 보유했다가 파셔도 상관이 없어요.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힐스테이트 초월역 입지를 보게 되면 초월역하고는 도보 1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초월역이 메인인데요. 초월역을 통해서 판교역까지 내정거장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동역에 위례선이 연결이 되면 위례랑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서울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지금 자차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강남권까지는 3, 4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고요. 그 정도로 서울하고 판교 접근성이 좋은 곳이 여기입니다. 근데 주변 생활 인프라는 아직 딱히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경기 광주까지 넘어와서 이 인프라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초월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까지는 한 도보 10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입지 환경에 대한 내용은 여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 시세를 볼 건데요. 지금 매매로 세팅하고 33평으로 세팅해 놨습니다. 자, 초월역 바로 앞에 있는 입지가 정말 좋은 초월 롯데 볼게요. 여기는 최근에 거래된 게 33평 기준에서 7층이 6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004년식 아파트가 아무리 입지가 조금 더 좋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졌고요. 이걸 감안했을 때는 여기 분양가가 아무리 비싸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호가만 보더라도 6억 1천만 원에서 6억 5천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초월역 모하미래도 파크힐스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불러지는 호가가 6억 8천부터 8억 4천은 과한 것 같고 한 7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불러지는 호가를 고려했을 때 초월역 힐스테이트의 현재 가치는 한 7억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101 타입은 8억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비싸게 나오긴 했지만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안전마진이 한 1억 정도 보이고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가 아닐지라도 전매 제한이 해제될 때 몇 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붙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청약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청약을 굳이 안 하셔도 여기는 완판 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얼마나 하는지 볼게요. 지금 전세 가격을 보면 여기는 대략적으로 4억 3천, 3억 3천에 나와 있고, 아까 봤던 2004년식 아파트 있죠. 여기 전세가는 4억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입주 시점에 전세 주는 사람들이 왠지 많을 것 같아서 자금 계획 세우실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러한 비규제 지역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은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 청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입주 시점에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만큼 전세 가격은 방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 깔끔하게 나오긴 했는데 전부 다 남동향으로 빠졌습니다. 남서향도 일부 있고요. 자,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 그리고 주변에는 녹지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를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59 A타입 1블록에 들어오고 73세대, 남동향, 남서향,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마통풍 되는 구조로 나와 있고요. 드레스룸은 작게 나와 있고 복도에 팬트리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59 B타입은 세대수가 얼마 없네요. 16개만 있고요.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양창이 아니라서 주방창을 통해서 마통풍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 끼어 있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블럭에 위치한 64A 타입을 보면, 자, 204동 여기에 들어가죠. 남동향, 남서향,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왔습니다. 아까 봤던 59A 타입에 비해서 드레스룸이 완전 널찍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복도에 팬트리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통풍 되는 구조로 들어왔고요. 다음으로 64B 타입을 보면 2블럭 15세대 끼어 있는 타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왔고요. 59B 타입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네요. 다음으로는 74 타입 1블록에 들어오고 71세대 남동향이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팬트리가 더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74B 타입, 여기도 끼어 있습니다. 투베이 타워형이고요. 양창이 아닌 주방창을 통해서 마통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C 타입 16세대 모집하고요. 남서향입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온 구조고요. 그리고 74D 타입은 1, 2블럭에 모두 있네요. 여기는 둘 다 남동향으로 나와 있고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온 구조입니다. 74E 타입도 1, 2블럭 다 나와 있고 남서향,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4F 타입도 1, 2블럭에 다 있고 전부 남동향,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여기 주력 타입인 84A 타입 1, 2블럭 다 있고요. 남동향, 남서향,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죠. 복도에 팬트리도 있고 드레스룸 널찍하고 마통풍 되는 구조입니다. 전반적으로 힐스테이트가 평면도는 정말 잘 뽑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끼어 있는 곳들 일부만 투베이 타워형으로 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워형임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상당히 널찍하고 복도에 팬트리도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84B 타입은 2블록에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84C 타입 1블록에 18세대 남동향이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84D 타입 마찬가지로 18세대 남서향이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의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59 타입만 조금 작게 나온 걸 제외하면 나머지 타입들은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 타입 2블록에만 들어가고요. 총 30세대입니다. 남동향이면서 포베이 판상형인데 알파룸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가점 낮으신 분들은 이 물량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힐스테이트 초월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규제 지역에 내가 집이 한 채 있더라도 두 번째 주택으로 비규제 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되거나 중도금 대출에서 걸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규제 지역에 1주택 마련하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여기는 노려보실만 해요.
어차피 2년만 보유하셔도 양도세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해 보시고,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물량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노리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